여러분, 저는 유튜브를 2년 동안 운영하면서 100만 뷰 동영상을 10개, 50만 뷰 이상 동영상을 20개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155만 뷰를 찍은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무려 541만 원으로 남들의 2달치 월급을 영상 하나로 벌어들이기도 했죠. 그 영상은 지금까지도 수익을 계속 벌어다주고 있어요. 하지만 저도 처음부터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잠시 제가 가장 처음에 키웠던 채널들을 보고 갈게요. 이 당시에 하루 수익이 100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걸 꼬박꼬박 모으면 아이스크림 하나 정도는 사 먹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한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이렇게 유튜브에 대해 몰랐던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어떤 영상을 올려도 조회수는 올라가지 않고 10만 조회수는 정말 꿈도 꿀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몇 번의 테스트 끝에 떡상하는 주제를 찾는 방법을 드디어 알게 되었고 10만, 20만씩 터지기 시작하더니 마지막에는 100만이 넘는 조회수를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100만 조회수라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썸네일이나 편집의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상들이 100만 조회수가 나올 수 있던 이유에는 바로 주제 선정에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는데 1시간이 주어진다면 도끼를 가는데 45분을 쓰겠다 라고 말했던 링컨의 말처럼 유튜브 영상 제작에서 가장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주제를 찾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노다지 주제들은 대체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유튜브에서 되는 주제들은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레드오션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무조건 피해야 하고 유튜브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독특한 주제들을 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하나부터 10까지 모두가 연출된 감성 브이로그가 한창 유행할 때 몇몇 사람들은 난 이것과는 반대되는 길을 걷겠어 라면서 꾸며진 영상이 아닌 날 것 그대로의 일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시도는 물론 좋았지만 기존에 유행하던 감성 브이로그의 100분의 1 수준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어느 순간 유튜브 시장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레드오션이 왜 레드오션이게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찾는 영상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레드오션 주제들은 시청자들에게 이미 검증된 주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컨텐츠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 정말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 내가 일반인이라면 유튜브에서 가장 잘 먹히는 것은 바로 2등 전략입니다. 2등 전략은 세상에 없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기보다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시장에 진입해 단점을 보완해서 나만의 독자적인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2등 전략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일단 내가 하고 싶은 주제들을 모두 나열해보는 거예요. 브이로그, 먹방, 요리, 캠핑, 스마트 스토어, 부동산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나오겠죠? 그 중에 요리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만약 요리 유튜브를 운영하고 싶다면 유튜브에 요리라는 거를 먼저 검색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검색 필터는 업로드 날짜, 이번 주, 9분, 동영상, 정렬 기준, 조회수 이렇게 필터를 설정한 후에 검색된 결과에서 10만 회가 넘긴 영상들이 많다면 이 주제는 살아있는 겁니다. 물론 100만 회가 바로 나온다면 더욱 좋겠지만 일주일 이내에 100만 조회수가 나오는 주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제 채널에서도 조회수 100만이라는 건 평균 60일 정도 걸린 후에 달성되더라고요. 그러니 10만, 20만 조회수가 발견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럼 이렇게 주제가 살아있는지 확인해 보았다면 그 다음으로는 진짜 주제가 될 세부 키워드들을 재검색해보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요리라는 큰 카테고리로 검색을 해봤잖아요. 이 요리의 세부 키워드들은 뭘까요? 바로 제육볶음, 계란말이, 된장찌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검색해서 나온 영상들의 조회수를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의문점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유명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각 채널로 들어가서 날짜 순 정렬을 확인해보는 거예요. 올해 등록된 순으로 살펴보면서 영상의 조회수가 다 고만고만한데 갑자기 조회수가 평소의 몇 배로 확 튄 영상을 눈여겨보세요. 올해 등록된 순으로 보는 이유가 구독자가 0명일 때부터 올린 영상들을 찾기 위함인데 당연히 그러면 이 영상은 채널별로 큰 게 아니라 주제 자체가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은 영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주제들만 먼저 모아서 진행한다면 손쉽게 10만, 50만, 100만 조회수를 터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때에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 큰 틀의 주제만 가지고 오고 내용만큼은 나만의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벤치마킹과 표절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특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분별한 베끼기는 제사 깎아먹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주목을 받을 수는 있어도 결국 나의 컨텐츠 제작 실력에도 전혀 도움이 될 게 없기 때문에 진짜 성공을 하려면 큰 틀만 벤치마킹하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두 번째, 기존 영상보다는 개선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미 잘 되고 있는 영상들도 아쉬운 점이 한두 개씩 발견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초보 시절에는 이런 게 눈에 쉽게 들어오지 않죠.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꿀팁 하나가 댓글 보기입니다. 댓글들을 보면 영상에 아쉬운 점을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다음에 영상을 만들 때 이런 거를 보완하면 좋겠구나 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의 댓글을 통해서 이 영상은 이래서 인기가 있구나, 썸네일 각은 이걸로 잡으면 되겠네,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어서 내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에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요리 채널을 봤더니 이런 댓글이 달려있더라고요. 초등학생 분들도 성공하셨다는 말을 듣고 도전해봤어요. 20대 후반에 완벽한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댓글을 보고 초등학생도 성공하는 계란말이 만드는 법이라는 썸네일 문구가 떠올랐어요. 이것처럼 댓글을 보면 자연스럽게 브레인스토밍까지 되니까 앞으로는 댓글도 꼼꼼히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잘 되는 영상의 수요를 예측하는 법 어렵지 않죠. 이렇게 영상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꾸준히 업로드를 하는 것만으로도 영상 한 개로 남들 월급의 2배를 쉽게 벌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